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는 행정국가가 와요. 자, 이러다가 행정국가가 이제 옵니다. 계기는 뭐였냐? 불평등이 너무 커졌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하잖아요. 갑질을 아무도 안 막아주는 거잖아. 갑질을 아무도 안 막아주고 노동 착취하는 거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노동 착취 당하면 기업은 당장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어떠냐면은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어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이 기업이 돌아가지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한번 팔았는데 이거 20년 동안 다시는 안 사. 그럼 기업이 유지가 돼요? 안 되지. 누군가가 또 새로운 소비자가 나타나서 계속 이걸 사줘야 돼. 그 여유가 되면 멀쩡한 것도 버려 막. 우리가 죽겠네. 그러지만은 죽겠네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2년마다 바꿔? 100만 원씩 하는 거를? 심지어 싼 건 안 쓰려고 그러잖아, 잘. 그죠? 한 20대쯤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프리미엄급 핸드폰으로 갈아타지 않아요, 많이? 그러잖아. 애플 아니면 안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세요. 아니, 죽겠다며.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죽겠는 거야. 아씨,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죽겠네, 돈이 없네. 이런 거 느낌이. 아니 물론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느낌이 이렇게 바뀌었어. 느낌이 그런 거지. 실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옛날보다 진짜 많이 좋아진 거지. 우리는 그런 건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나라 진짜 큰 문제는 양극화예요. 직업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보장해주는 사람들이 이 소수잖아요. 오히려 비정규직이 많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급여라도 더 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착취 대상으로 삼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비 여력이 떨어지죠. 이 양극화예요. 돈을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두 덩어리로 툭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진짜 힘든 이유는 내수가 죽어서 그래요. 이거는 10년, 20년 된 얘기야. 내수는 죽고 수출은 계속 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기업들이 버텨야 돼. 그러려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안으로는 우리가 자꾸 이제 비정규직 늘리고 이러면서 내수가 잘 안 돼. 내수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외국에다 팔아. 외국에다 팔아갖고 돈을 벌어서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사회 전체적인 수준은 좀 좋아진 것 같긴 해. 그렇지만 거기 양극화가 돼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해.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정말 뭐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공짜로 돈을 줘.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죠? 애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돈을 줘. 애를 키운다는 이유로 다달이 얼마씩 꽂아줘. 통장에다가. 그건 소득의 구분도 없어. 돈 많은 강남에 저기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도 애 키우면은 돈 줘. 국가가. 응? 이렇게 막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의 여력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좀 멋지게 말하려고 하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 솔루션은 이미 서양은 오래 한 100년 전쯤 경험한 거야. 이거 100년 전쯤. 100년 전에 위기를 맞았어요, 얘네가. 자, 다시 얘네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운영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착취가 벌어져. 그죠? 착취가 벌어지니까 이거를 보다가 빡친 한 학자가 있는데, 깊은 빡침을 느낀 학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그럼 마르크스야. 마르크스가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살았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시민혁명 제일 빠르고. 그래서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오씨, 여기 너무 착취가 심하네? 장난 아니네? 야, 이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대로 내비두면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자본론이야. 니네는 이런 것 때문에 망할걸?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거 망하기 기다리지 말고 노동자들이 참지 말고 이건 착취당하는 거니까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하면 뭐 월급을 50도 안 줘. 그때 보면 뭐 50이 뭐야. 진짜로 연명할 수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그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진짜 자본주의 스스로가 소비가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1920년대 말이에요. 세계경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산여력은 이만큼 커졌는데 소비가 안 돼서 공장에 재고가 쌓여. 공장에 재고가 쌓이니까 사람들을 내보내. 사람들 내보내고 이 사람들 더 가난해져. 그럼 더 소비가 안 돼. 그럼 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해요. 인구의 절반이 놀아.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일자리가 없어서. 나라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건데 그때 솔루션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소비의 여력을 키워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노동자도 착취당해? 야, 그럼 노조 만들게 해줘. 그리고 그러고 또 빈곤한 사람이 있어? 야, 생활비 줄게. 공공부조라고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해가지고 돈 주는 거야. 소비하라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그러면서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서 소비하라고. 돈 주네. 각종 복지 정책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미국은 좀 덜해, 그나마. 유럽은 대놓고 이제 복지로 가. 아예. 복지만이 살 길이다. 진짜 복지국가로 다 탈바꿈 하는 거예요. 미국은 좀 가다 말았는데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요 완벽하게 변신을 해요. 응? 그때는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입법부도 큰 틀은 잡아줘야 되지만은 이거를 복지 정책 같은 거를 집행하다 보면은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나 죽겠어. 지금 나 뭐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알아봐 줘봐. 이러고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이걸 뭐 혜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결정해, 국회가. 이제는 정부의 역할도 커진 거고, 그러면서 정부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스스로 그냥 결정해 버려야 돼. 국회를 거쳐서 올 수가 없어.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국회가 그런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도 없어,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어떻게 된 거냐면 행정국가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입법부보다 누구 힘이 세진 거예요? 행정부 힘이 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입법부만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행정부도 정책을 결정해요. 자, 요렇게 넘어오는데 요 사이에 대공황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세계경제 대공황. 요런 게 벌어졌고, 그래서 행정국가로 이제 건너오는데, 건너와서 행정부의 위상이 엄청 강화된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정책 결정을 법률의 형식으로 해줘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형태로. 행정부는 요거보다는 단계가 좀 한 단계 밑이긴 해. 밑이긴 한데 명령이라, 대통령령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법으로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워넣어.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부가 얼기설기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걸 갖다가 여기서 명령의 형식으로 그 빈틈을 채워넣어요. 채워넣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큰 돌들을 이렇게 넣어. 큰 돌들을. 이게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 큰 돌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걸 해주면 행정부는 여기다가 짜잘짜잘한 돌들을 부어넣는 거지. 그래서 빈틈을 메우는 거예요. 이런 결정은 여백을 놔두고 행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부가 이걸 하다가 집행을 하다가 불편한 게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들이 많겠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입법부를 압박하면 입법부가 그래? 그런 게 필요해? 그런가? 알았어. 필요하다니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도 말해요. 입법부가 어떻게 되냐면 통법부화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통법부화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통법은 뭐냐? 입법은 법을 아예 세우는 건데
통법은 법을 통과시켜주는 기능적 역할만 한다는 얘기예요. 전락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법률 이렇게 바꿔줘라 아이디어도 내지, 실제 그 명령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결정하지, 이렇게 되니까 입법부의 위상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 거죠. 훨씬 줄어들게 됐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정책 결정만 하는 게 아니죠. 정책 결정 및 플러스 앤드 정책 집행도 계속 하겠죠? 집행도 해. 그러니까 행정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부는 이제 정책 결정 앤드 정책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확실한 이제 행정부의 위상 강화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때 이제 국가의 이제 특성을 보면 요때는 이제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됐죠.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가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 이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데, 영국의 왜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이제 격언을 만들어내. 그게 뭔 말이냐면 영국 국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영국을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분류를 잘 안 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1970년대 후반 대처리즘, 영국의 대처라는 수상이 등장해서 복지를 난도질을 해. 그래가지고 복지국가 위상이 이제 없어진 거고, 그전에는 뭐 복지 제대로 하는 나라 이걸 표방하고 막 갔어요. 영국도. 응?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유방임이 아니죠. 국가의 이제 적정한 개입이에요. 그래갖고 이때는 수정자본주의를 해. 수정자본주의.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원래 자본주의는 냅도라거든요. 민간에서 알아서 하면 다 좋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의 개입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수정자본주의로 경제 시스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극적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 국가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국가를 우리가 적극적 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권은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서야 안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막내죠. 권리 중에 제일 늦게 이제 확립된 권리예요. 이때서야 나온 거예요, 이제.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근데 이게 이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의무가 국가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그게 사회권이에요. 이런 거를 신경 써주는, 이제 국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졌죠. 큰 정부.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차이 나네, 그죠? 여기는 약영국가, 여기는 복지국가. 여기는 작은 정부, 여기는 큰 정부. 이렇게 된 거죠. 큰 정부. 이렇게 됐고, 원래 정부라는 말은 맨 앞으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정부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 이거를 다 묶어서도 정부라고도 해. 돼요? 다 묶어서도. 큰 의미에서는. 근데 좁은 의미로는 얘만 정부라고 해. 그래서 아까 큰 정부, 작은 정부 말할 때는 작은 의미의 정부. 행정부가 커졌냐, 작아졌냐, 뭐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라는 의미를 넓은 의미로는 이걸 다 통칭하는 말이고, 좁은 의미로는 얘만 얘기하는